다시 보죠. 그럼 이제 뭐도 할 거냐? 이 set active가 퍼즈로 돼 있으면 데스는 당연히 안 보여야 되고 퍼즈로 돼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걔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업데이트를 싹 할 때, 그렇죠? if만 하나 더 두는 거죠, 우리는. if 게임 오브젝트의 get active가 널이 아닐 때니까 요렇게 받아서 요게 퍼즈일 때랑 또 뭐일 때? 데드일 때는 뭐 해줘요? 컨티뉴. 혹여나 뭐 퍼즈나 데드일 때는 로직에서 그냥 제외시켜라. 근데 메모리에 남아있겠죠. 퍼즈일 땐. 데드일 때는 쭉 이제 하다가 요거는 지금 레이어 여기 이거 메모리 해제고 여기서 해줘야죠. 여기일 때랑 이니셜라이즈는 무조건 돌려줍시다. 초기화 해주는 애니까. 업데이트에서랑 뭐일 때? 렌더에서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렌더에서만. 이렇게. 그래서 만드시되 이제 내가 고양이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고양이를 뭐 해놨어? set active를 펄스로 해놨어. 그럼 화면에 메모리상에 존재하지만 화면에는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 중간중간 뭘 눌러서 또 true로 바꿔놓으면 보일 거고. 그러니까 껐다 켰다가 이제 가능할 겁니다. 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가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막 해. 이렇게 때려. 그럼 뭔가 게임에서는 때렸을 때 그 캐릭터가 때린 부분에 맞는 이펙트라든지 공격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메이플도 스킬을 쓰면 데미지만 깎이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화려한 이펙트들이 막 떨어지죠. 그러다 걔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사라질 때 뭐 시간 제거 아니면 애니메이션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걸어가지고 바인드해서 하던 엔드 이벤트 이런 데 걸어버리면 컴플리트 이벤트 이런 데 걸어보면 금방 사라지겠죠. 가능한데 그러면 사실 내가 스킬을 쓸 때마다 어떤 작업이 계속 생기는 거야? 메모리에 이펙트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리고 얘를 또 뭐 해줘요? 딜리트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뭔가 로직을 막 코드 여러 줄 쓰고 이런 게 쓰시는 것보다 프로그램 중간에 뉴나 딜리트를 하실 때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게임 잘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 막 갑자기 프레임 떨어져 갖고 잠깐 멈췄다가 돌아갈 때 있죠. 그때 이제 보면 뭐야? 특히나 온라인 게임 할 때 뭐예요? 화면에 갑자기 몬스터 막 한 번에 100마리씩 생길 때. 그리고 뭐 멀티 게임 들어가가지고 와우 하는데 평상시에 안 끊겼는데 내 화면 안에 동시 접속자가 100명 있어. 그럼 막 끊기기 시작하죠. 네, 중간에 갑자기 뭐 해준 거니까 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뉴. 그래서 이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냐? 뉴를 하지 않아요. 얘 앞에다가 뭐 해놓는 거야? 그냥 얘가 플레이어가 이펙트 게임 오브젝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끝나면 걔를 딜리트 해주는 게 아니라 디스트로이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set active pulse만 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만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킬을 쓰면 true, set active true에서 다시 화면에 띄워줘요. 대신에 애니메이션은 0번에서 10번까지 다 같겠지. 그래서 컴포넌트 가져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뭐 리셋 다시 한번 호출해주고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최적화나 이런 걸 봤을 땐 효율적이다. 근데 내가 그거를 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하고 당장 컨텐츠 만들기도 좀 바빠. 그러면 그냥 뭐 뉴 딜리트 해서 그냥 일단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나으시고, 자, 오브젝트 풀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잘 보세요. 자, 총을 쏴요. 얘가 무수히 많은 총알들이 막 바바바박 나가죠. 특히나 뭐 그런 거 이런 게임들 있잖아. 총알 막 엄청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때그때 뉴하고 데이터하면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끊김이 생깁니다.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엄청난 작업을 하기 때문에 CPU가. 그래서 미리 총알을 1000개를 미리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놔. 어디에다가 뭐 배열 같은 데에다가 총알을 미리 잔뜩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버튼을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렀어. 그럼 얘를 뭐 해줘? 액티브를 트루로 미리 만들어 놓고 다 뭘로 세팅돼 있겠어? 눈에 안 보이니까 펄스로 세팅돼 있겠지. 트루로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위치만 어디로 하면 돼? 셋 포지션을 내 비행기 앞에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나와서 얘가 또 뭐해? 뿅뿅뿅뿅뿅 올라가겠지. 그리고 또 스페이스 눌러.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갖다가 위치만 뭐해? 뿅뿅뿅뿅뿅. 그래서 이렇게 다 썼어 여기 있는 걸. 그럼 다시 여기 있는 거 또 가져와야겠죠. 근데 얘 위치는 이미 한 이쯤 화면 바깥에 나가 있을 거 아니잖아. 그럼 또 나갈 때마다 뭐해? 위치만? 근데 또 여기 앞으로. 그럼 내가 중간에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해제하거나 이게 생겨요? 안 생기죠. 그리고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뭐 하면 돼? 디스트로이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set active pulse.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미리 다 할당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그 여러 개들 총알을 미리 다 할당해요.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럼 중간에 만들 것보다 미리 만들어 놓자 이 얘기지. 그래서 모아놨죠. 그래서 이거를 오브젝트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풀. 들어보셨어요? 그 스포닝 풀 할 때 그 풀을 비슷하죠. 그래서 모아놓고 쓰겠다. 중간에 삭제하지 않고. 그럼 요거 실제로 디스트로이하고 삭제할 때는 언제일 거야? 게임 종료할 때. 게임 종료할 때. 메모리 미리 써놓자는 거지. 대신 메모리를 많이 써. 중간에 할당되지 않는 만큼 내가 메모리를 굉장히 미리 많이 할당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근데 메모리를 이제 이 게임은 막 그런 비행기 게임이 아니라 그냥 뭐 진짜 단순한 커비 정도야. 근데 커비 게임에서 막 그렇게 몬스터도 많이 배치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 저 오브젝트 풀을 만들어서 내가 만드는 시간보다 그냥 뉴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게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정답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런 최적화들을 해보시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오브젝트 풀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거야. 내가 뉴 하면 어쨌든 오브젝트 풀은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벡터로 문자를 저장하든 또 뭐 숫자 데이터를 뭐 동적으로 만들어서 잠깐 썼다가 삭제를 해주든 중간에 뉴를 할 일이 무조건 생기겠죠. 프로그램이라면, 일반적인 거라면. 왜? 유저가 항상 정해진 작업 내에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해야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조차도 사실 미리 뭐 해놓을 수 있는 거야? 미리 다 할당해 놓는 거예요. 우리 게임 얼추 4GB 쓸 것 같아. 미리 몇 바이트? 4GB 메모리 할당하면 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뉴 캐릭터 1바이트죠? 100만 하면은 이게 100메가인가? 좀 이렇게 미리 할당해 놓으면 되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뉴 연산자도요, 내가 만든 뉴로 오버로딩이 가능해요. 뉴 딜리트 및 연산자 뭐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오퍼레이터 뉴. 그러면 뉴 했을 때 원래 C++ 제공해주는 뉴가 아니라 내가 새로 정의해놓은 어떤 뉴? 여기 들어가서 메모리 할당되겠지. 그러면은 뉴로 갖다 쓰는데 메모리는 실제 할당이 되지 않고 뭐 하게 만들면 돼? 처음에 요만큼 미리 할당해 놓고 내가 뉴 하면 여기 있는 것만 갖다 쓰게 하면 되잖아. 이제 그걸 메모리를 우리가 뭐 포인터 연산자나 이런 거 이용해서 뭐 활용은 해봐야겠죠. 난이도가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뭐라 그러냐? 메모리 풀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직접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로 할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브젝트 풀링을 많이 쓰고, C++은 게임 클라이언트 쪽에서 오브젝트 풀링을 좀 씁니다. 근데 서버나 이런 데서는 뭐 필요에 따라선 메모리 풀 정도도 갖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요거까지 뭐 해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사실 취준할 때 면접 전에 한 번 정도 테스트 해보면 되고, 코드도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오브젝트 풀링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 투사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C샵 코드긴 한데 코드 읽힐 거예요. 요게 뭐겠어요? 그 뭐 게임 오브젝트 오는 배열이겠지. 아니면 C++로 검색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꽤 있죠. 한번 써보셔도 되고 안 써보셔도 되고, 게임 만드는 게 일단은 제일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요 파일, 요 애니메이션 파일을 읽어드려야지. 이름을 좀 편하게 2, 3 이렇게 씌웁시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게 지금 PNG죠? BMP로 좀 바꿔봅시다. 채널 PNG인데 알파는 없는 이미지네. 또 알파도 하나 넣어주고, 자, 마법봉이 어디 갔냐? 이렇게 안티엘싱 꺼주시고 끕니다. 그리고 인버트. 이렇게 칠해줄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BMP 32비트.
2번 이미지도 이렇게 또 저장. 얘도 이렇게 세팅. 자, 준비가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아마 BMP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H 비트맵이 하나의 무슨 파일이었죠? 우리 여기 텍스처에서 보면 얘가 뭐였습니까? H 비트맵. 얘가 그냥 한 장의 뭐예요? 도화지였죠. 도화지고, 그리고 이 도화지에 여러 가지 DC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객체가 HDC 얘였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이제 따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 구조가 하나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였죠. 뭐 해주면 됩니까? 얘 이미지가 300이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이미지가 각각 크기가 좀 맞아야 돼요. 다 통일. 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센터, 피벗, 기준점이 있어야겠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하단 중간이 기준점이 아닐까 싶어요. 중간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봐야겠죠. 이건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린 모르니까 하나씩 찍어봐야지 뭐.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뭐 해주는 거야? 얘네들의 각각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뭐 해줘? 하나의 스프라이트 시트를, 이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스프라이트 시트를 만들어줘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하나, 둘, 세 개의 크기로 해서 요만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를 뭐해? 여기에 붙여넣어줘. 그려줘. 두 번째 이미지 그려넣어줘. 세 번째 이미지 그려넣어줘.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이미지가 다시 원래? 그냥 이런 이미지잖아. 스프라이트 시트 이미지.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각각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거 3장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거 3장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얼추 곱하기 3 해가지고 큰 도화지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도화지에다가 뭐 하면 돼? 그려주면 돼. 우리 이미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뭐 쓰고 있습니까? 엄청 많아.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카피 렌더 타겟. 이게 뭡니까? 내 목표 도화지에다가 소스 도화지를 그려주겠다. 물론 이제 인자로 크기 정하면 되지. 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버퍼에다가 어디? 백버퍼에 있는 이미지를 어디에다 그려줘? 요 우리 프론트 버퍼 여기 HDC에다가 그려주고 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프라이트 렌더러에도
여기 트랜스페런치 브리스로 뭐 어디에다 그리고 있습니까? 여기 백버퍼에다가 어떤 거? 얘 이미지, 그렇죠? 요 HDC 있죠? 요 HDC 이미지를 어디에? 이쪽에다가 그려주고 있죠? 어디 위치에? 이만큼의 위치에 어느 크기로? 이만큼의 크기로. 그러면 전체 도화지 백버퍼에다가 야 여기 위치에 이만큼의 크기로 이만큼 그려줘. 그 다음에 또 폼은 돌아서 다른 게임 오브젝트 여기 위치에 이만큼의 크기로 이만큼 그려줘,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뭔가 배열처럼 규칙성 있게 우리가 나열시켜 놓으면 무슨 이미지가 완성되는 거야? 요 이미지. 자, 그럼 요거를 해주는 거죠. 폼은 돌려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폴더를 우리가 싹 들고 와야 됩니다. 이미지를 싹 로드해야 되죠. 물론 각각 얘를 여기에서 전부 다 각각 따로 로드해서 갖고 와서 붙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사실 노가다잖아.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일단 애니메이터에다가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 바이 폴더 이렇게 이름 하나씩, 그리고 이름 들어가면 되고, 이름 애니메이션 이름 들어가 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도 들어가 줘야 되냐면 경로도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쪽 폴더 경로, 여기를 입력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싹 자동으로 불러와서 붙여주는 식으로 한 장 만들어지게끔 경로. 그리고 오프셋 정도는 필요하겠죠. 오프셋. 그리고 시간 이 정도만 있으면 되죠. 레프트 탑 뭐 사이즈 이런 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0,0부터 차례차례 붙여줄 거고, 사이즈는 이 이미지 로드에서 가져오면 되죠. 근데 지금 얘는 이미지 크기가 좀 다 다른 것 같지 않아요? 2번 이 크기 좀 볼까? 65, 70 3번 뭐야, 똑같네? 65, 70 65, 똑같으면 상관없죠. 그럼 전혀 문제될 것, 이건 만들기 더 쉽지. 65 다 똑같네. 이건 쉽지. 자, 요렇게. F12 엔터.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해줘야 되냐, 파일을 싹 불러와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원래 경로 접근하려면 API 함수 이용하면 되거든요. 로드 뭐 함수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10 몇이지? 파일 시스템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요런 라이브러리 17부터 있는 거네. 17 파일 시스템. 여기에다가 이거 지워줄게요. 아니다, 이거
내가 집에서 지웠다. 이따 충돌할 것 같으니까 파일 시스템 이렇게. 그럼 이쪽 애니메이터에서 해당 폴더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하실 때 std 파일 시스템 요거에 패스 경로 관련된 거예요. 경로에서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넣어줄게. 우리가 입력받은 경로로. 그래서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미지들을 몇 장 불러와야 되죠? 여기는 지금 3장 불러와야 되죠? 자, std 벡터 그래픽스에 텍스처 이미지 여러 개. 그렇죠? 만약에 7장이 들어있는 애니메이션이면 7장 불러오시면 되죠. 불러올 겁니다. 반복문 돌아줍니다. 돌아주면서 어떻게 돌 거냐? 자, 범위 기반 포문을 쓸 건데 요 파일 시스템에 땡땡 리커시브 현재 디렉토리 이터레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넣어줍니다. 파일 시스템 객체를. 그러면 제가 이 경로 여기까지 딱 입력했으면 이 안에 들은 파일들을 이 이터레이터가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속 가리킬 거예요. 반복문 자동으로. 6개 들어있으면 6개, 7개 들어있으면 7개. 그리고 요거 뭐 해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길죠? 오토로 받읍시다. 요렇게 이렇게 가까이 되면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나오죠. 자, 돌아줍니다. 자, pw 스트링 파일 네임은 p의 패스에 파일 네임이라는 있어요. 그럼 파일 이름 가져왔을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파일 이름입니다. 이름. 근데 사실상 이 파일의 풀네임이 뭡니까? 요게 풀네임인 거야. 요거 하고 뭐야? 1.bmp 요게 풀네임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폴더 안에서 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폴더 아니라면. 그쵸? 요게 이제 사실상 이름의 풀네임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풀네임은 경로가 곧 풀네임이겠죠? 패스 이렇게 풀네임 가져옵시다. p의 패스만 가져오면 되지. 일단 잘 읽혀지는지 봅시다. 여기 F9 걸고 블레이신에서 머쉬룸 하나 만들어야겠다. 얘 고양이를 이렇게 할게요. 애니메이션 일단 하나니까 머쉬룸 아이드 이렇게. 그리고 트루. 그리고 바이 뭐 폴더 요거 없죠? 오프셋 들어갈 거고 이것도 됐다. 3개 아닌가? 네임 패스도 들어가야 되네. 자, 패스
나의 땡땡 위에 리소시스에 머쉬룸 이 폴더죠. 요렇게 F11. 자, 없으니까 만들었을 거고 가져왔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요거 그냥 경로 들어가 있죠. 경로. 그리고 이미지 담아놓을 거 벡터 하나 만들어 놨고, 자, 가져와서 읽어줍니다. 1.bmp 그쵸? 1.bmp 보이시나요? 경로는 땡땡 상위 폴더의 리소시스의 머쉬룸의 1.bmp 이게 풀네임. 얘는 이름만. 그리고 두 번째 돌면 이번엔 1.png도 들어있네. 그쵸? 우리 png 남겨놨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 전부 다 읽어온 거죠. png 이제 지워버립시다. 유형으로 하면 되죠. 요 앞에 있는 게 다 bmp. 여기가 싹 png다. 그럼 또 F 걸고 bmp, bmp, bmp 폴더 안에 있는 3개 파일을 다 읽어왔죠. 파일 시스템 써서 이런 거 다 구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직접 사실 접근해서 할 수도 있죠. 그 API에 API 함수 있을 거야. 막 이런 함수도 있어요. get 파일 멀티 패스. 근데 이러면 이제 저런 거 파일 네임 함수 이런 거 다 누가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끝에서 점 들어가 있는 데까지 접근해서 가져오고 막 그런 식으로. 네, 요거 라이브러리 쓰세요.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미지. 그럼 경로를 가져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가능해? 이 지금 풀네임 가져왔잖아. 풀경로. 그쵸? 뭐 호출해주면 돼요? 요거 리소시스 로드 해주면 되잖아. 해당 이름 그대로. 자, 리소시스 로드 텍스처 여기가 이름이죠. 이름 파일 이름 요걸로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파일 이름 그 다음에가 경로인가? 뭐가 빠졌지? 리소시스 로드 텍스처를 모르나? 리소스가 아니라 리소시스 이렇게 불러왔죠? 그럼 불러오면 얘가 아마 우리 포인터 이거 별 반환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텍스처 받아왔습니다. 얘를 어디에 넣나요? 여기에 푸시백 삽입. 그럼 다 저장하고 나오면 여기 이미지 폴더에 그 1번 이미지 그쵸? 여기 1.bmp 2번 이미지 2.bmp DC랑 비트맵 다 로드 돼 있잖아. 반복문 돌려서 편하게 하니까 3번 이미지 다 가져왔죠? 길이 65, 75 다 똑같죠?
혹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파일이 몇 개인지 정도는 우리가 플러스로 좀 개수를 세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다 로드 해왔어. 각각의 파일을 지금 이만큼을 싹 로드했어요. 그럼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뭘 만들면 돼? 큰 파일. 이미지를 한 장 만들면 되죠. 요거 만듭시다. 텍스처에다가 그래픽스 텍스처에 텍스처를 한 장 만드는 함수를 우리 만들어 놓읍시다. 스태틱 텍스처 크리에이트. 요렇게. 텍스처 이렇게 합시다. 한 장, 두 장. DC 요거 HBitmap 만드는 거 할까? 이렇게 스태틱으로. 얘는 그냥 뭐 전역 함수처럼 접근해서 쓰라고. 이쪽에 놔야겠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래서 뭐하냐? 텍스처 이미지 한 장을 이름도 하나 넣을게요. 그럼 이 이름으로 이 가로 길이에 이 세로 크기만큼의 리소스를 하나 우리가 더 만들어 놔서 어디에 리소시스에 넣어 둘 거야. 그렇죠? 혹시나 만들기 전에 존재할 수 있는 이름일 수 있잖아요. 찾아보고 요 이름으로. 이미지가 널이 아니라면 그냥 있는 거 반환.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요거는 new texture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 이미지에 자, getset width에 가로 세로 크기 정해주고,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서 만들 때 크리에이트 버퍼 할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트 비트맵 해주고 또 크리에이트 뭐? DC 해주고 해서 비트맵 하나 DC 하나로 해서 API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한 장이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똑같죠? 그냥 복사해봐요. 이 그대로 복사해. 자, 근데 얘 모르죠? DC를. 어플리케이션에 HDC DC 가져와주고 그리고 핸들 요 DC 넣어주면 되고 요 핸들 넣어주면 되고 DC네. 오케이. 그리고 요 텍스처에 점 M 비트맵 그쵸? 텍스처에 MHDC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MHDC에 요 M 비트맵 새로 만든 걸 엮어주시고 올드가 있겠죠. 올드를 지워주고 이렇게 끝나는데. 오케이.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이제 어디에 등록해놔? 리소시스에 등록하는 함수가 없죠? 인서트 함수 하나 또 만들어 줍시다. 등록 딱히 이거 템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void 키랑 패스만 넣어주고 그리고 리소스 넣어줄 것도 하나 필요하겠죠. 리소스에 경로 패스 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인서트에다가 키 리소스 이렇게 끝났죠. 여기 이름도 뭘로? 인서트로. 예외 처리만 몇 개 넣어주겠습니다. 만에 하나 널이 들어온다면 리턴 또는 이름이 없다면 리턴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 얘죠? 얘를 무슨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등록. 그러면 리소스 안에 들어갔겠죠 얘? 셋 네임도 해줘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애니메이터로 가서 여기서 싹 불러왔고 스프라이트 시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텍스처에 크리에이트
어떤 크기로? 시트 위드. 이 파일 크기, 그쵸? 파일 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거나 한 장 가져와. 0번째 get with 곱하기 파일 몇 개죠? 3개. 파일 카운트 변했잖아. 3개. 그러면 65 곱하기 3에서 이렇게 3개 크기 딱딱딱 만들어지겠죠? 이름 뭘로 지어야 될까? 이름 요거 그냥 지어놓은 거야. 애니메이션 이름 그대로 쓰고, 요거 시트 위드 크기. 자, 그리고 시트 가로 세로 크기, 그쵸? 요것도, 요건 파일 카운트 곱해줄 필요 없죠? y줄이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잖아. 요 길이만. get height. 요 크기로 이미지를 한 장 만들어서 여기에 받아 놓은 거지. 그럼 근데 여기에 일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이미지일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만든 것까진 했어. 각각을 뭐 어떻게 해줘요? 배치. 자, 폼은 돌립니다. 자, 폼은 요 이미지 3개 각각 반복문 돌면서 비트블릿 함수로 그려줄게요. 어디에다가? 스프라이트 시트에 HDC에다가 위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쓰자. 요거에 사이즈만큼 돌고, 이거 안 쓸게. HDC에다가 위치는 여기는 with idx i 곱하기, 그쵸?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시트 이미지 크기 다 같을 건데, 하나 받아 놓을게요. 이렇게 이미지 가로 세로 크기 받아 줍시다. 이렇게 이미지에 i 곱하기 이미지 가로 크기 맞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그릴 때는 i가 0이니까, 그쵸? 0,0에서 이미지 가로 크기 이만큼 65. 그 다음에 반복문 돌 때 두 번째 이미지잖아. 그러면은 1 곱하기 몇? 65. 여기에 딱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돌면 여기에 그려질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y는 그냥 0이지. 여기도 y0, 여기도 y0, 여기도 y0. 자, 그리고 얼마만큼의 크기로? 이미지의 크기만큼 그려주면 되지. 자, 어디에다가 그릴 거야? 어디서 갖다가 그릴 거예요?
이미지의 i에 점 hdc 가져와서 여기 있는 이미지 hdc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그리겠다는 거야? 시트에다가. 여기 있는 거 가져와서 또 시트에다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이미지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그릴 수 있고 전부를 그릴 수 있잖아. 전부를 그리면 0,0 그리고 아마 SIC CPY인가? 인자 요거 복사해 싹 붙였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또 디버깅. 자, 195 65 70 얘가 뭐야? 왜 이걸 못 읽지? 텍스처 땡땡. 아, 리턴 안 해줬다. 리턴 해줘야죠. 그럼 이 시트가 지금 195, 70이잖아. 3배만큼 딱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DC 있고 비트맵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미지 크기 가져와서 계산해줘서 앞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거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한 장의 이미지로 일단 완성된 거죠.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지 않아? 요거 호출하면 되잖아. 그대로. 그대로 호출해서 이름 영어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텍스처 스프라이트 시트 텍스처죠? 이 아닌가요? 얘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레프트 탑 0,0부터 이건 이제 각자 써주셔야지. 여기 뭐 받아서 쓰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1 0,0부터 그리고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벡터 2 요거죠. 자, 그 다음 오프셋 요거 받아온 오프셋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랭스는 파일 크기 아닐까요? 파일의 개수 어딨죠? 변수? 요거 파일 카운트 변수. 그리고 듀레이션 요거 인자받은 거 그대로 요렇게 똑같죠? 우리 만든 거랑. 듣고 나니까 되게 별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보자고요. 여기죠? 쭉 한번 다시 보자. 들어와서 여기까지 싹 그렸고, 그쵸? 그린 거에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널이니까 만들죠? 여기서 이제 요 이름으로 요 시트 받은 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줬고, 머쉬룸 아이들, 그쵸? 있다, 그쵸? 왜 안 보일까? true 돼 있고, 요거
이미지가 뭔가 잘못됐나? 캣 스크립트 여기서 지워주고 있죠 우리가. 요거 일단 주석. 저 이미지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머쉬룸 아이들 요 리소스로 등록돼 있었을 거거든요. 머쉬룸 아이들. 그쵸? 그럼 이거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용해서 모양을 좀 먼저 만들어 버리고 이쪽에다가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게요. 요렇게. 자, 시트에다가 스프라이트 렌더러. 그리고 텍스처 머쉬룸 아이들 이미지 가져오고 셋 텍스처에 요 텍스처 세팅 이렇게. 이미지 195, 70 그려지죠? 이미지는 잘 그려집니다. 그럼 뭔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문제가 있었던 거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됐고 여기를 다시 봐야지. 디버깅 해봐야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얘기죠. 시트 넘어갔고 레프트 탑 벡터 2에 0.0f 벡터 2 플레이 애니메이션 안 했나? 아, 이거 리소스죠? 애니메이션도 이름이 겹치죠 지금. 이미지랑 이름이 겹치네. 이게 이걸 찾아올 때 애니메이션을 찾아온 게 아닐 거라. 아닌데? 문제가 없고. 그래도 이름 안 겹치게 한번 바꿔봅시다. 요거 리소시스 크리에이트 할 때 뒤에다가 넣어줄 때요, 이미지 이렇게 하나 해서 더 넣어줄게요. 여기 좀 봐야겠는데. 만들고 들어왔고
시트 가져왔고, 자 0,0부터 65, 70, 00, 그리고 레프트 탑 65, 0, 65, 70, 0.1, 130, 70 맞죠? 65, 70. 아, 뭘로 그려주고 있죠? 알파 브랜드로 그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H 비트맵 만든 건, 여기서 우리가 비트맵으로 만들었잖아. 이거 몇 비트짜리지? 24비트짜리지. 아, 그러니까 쟤 무슨 함수 써줘야 되는 거야? 트랜스페런트 블리 써줘야죠. 그것도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그거 쓰니까 잘 나온 거예요. 알파 값이 있을 때만 요걸 쓰게끔 해야지. 애니메이터에서도. 없으면 그냥 스프라이트 렌더러 쓰게끔 해줘야지. 이 코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렌더 이 부분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실상. 자, 이거 좀 이렇게 뺄게요. 자, 가져옵시다. 그냥 요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자, M 사이즈 요 인자 아마 그대로 똑같을걸?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이 뭐가 더 필요하지? 그리고 요렇게 그대로 똑같죠? 문제는 또 걔네. 플레이어는 또 알파를 쓰고 있죠. 플레이어는 또 알파를 쓰고 있어요. 일단 요것만 확인합시다. 뭐 실험 놔두고 램플레이어 여기까지 주소. 얘 누구냐? 디스 되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실 렌더러 해줄 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쪽에서 얘가 그려줄 때 알파가 있으면 요걸로. 근데 요게 판단이 가능할 거야. 텍스처에서 이미지 읽어올 때 이거 하나 만듭시다. 불 MB 알파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래서 디폴트는 펄스 해놓고, 그렇죠?
이미지 로드 할 때 이때일 겁니다. 비트맵 이 인포에 있을 거거든. 뭘까? BM 비트 이거 한번 봐야겠는데. 여기 있다. BM 비트 픽셀. 이게 크기네. 32면 뭐겠어요? 알파가 있는 거고 24면 없는 거. 그럼 있는 거 없는 거에 맞춰서 그 트랜스페런스 그리드나 하면 되죠. 이거는 내일 고쳐봅시다. 내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일 애니메이션 뭐 일단은 뭐 다 끝났죠. 필요한 건 지금 루프 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git 오브젝트 destroy 그리고 애니메이션 폴더 구조 풀 끌어오기 먼저 하고 동기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내일부터는 충돌을 나갑시다. 충돌하고 그리고 물리, 가속도랑 점프 정도. 그러면 일단 다 끝났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건. 그 뒤적인 거, 외적인 거는 뭐 타일맵, 그리고 뭐 사운드 등등 이런 건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사실 작업하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작업은 저기 우리 오늘 다 세팅해놨죠? 나와서 해주세요. 그쪽에서 다 같이. 자습실보다 훨씬 나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